안녕하세요. 80원. 네, 바로 이 숫자 하나 때문에 지금 한국의 에너지 미래를 두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이걸 담대한 기후 목표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거라고 경고하는데요. 오늘 이 논쟁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모든 논쟁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재생에너지 가격을 원자력 수준인 80원까지 낮추겠다. 와, 언뜻 들으면 정말 솔깃하죠? 원자력만큼이나 싼 친환경 에너지라니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정말 담대한 기후 약속일까요? 아니면 경고대로 국가적인 위기를 불러올 방아쇠가 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지점입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까지 의견이 갈리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쟁점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이 80원 약속이라는 정책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의 지불하는 가격을요, 킬로와트 시당 딱 80원으로 고정하겠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요. 그렇게 해서 서류상으로는 딱 원자력 발전만큼 싸게 보이게 만들겠다는 거죠. 아니, 겉으로만 보면 진짜 좋은 정책 같잖아요. 모두가 싼 값에 녹색 에너지를 쓴다니? 그런데 말이죠. 한 문건에서는 바로 이 정책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경고의 논리가 뭔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문건이 지적하는 첫 번째 도미노는요, 놀랍게도 에너지 분야가 아니라 바로 금융시장에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금융권의 경고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DSCR. 우리말로는 부채 상환 계수라고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사업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신용 점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점수가 80원이라는 가격표 앞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바로 다음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경고의 핵심이에요. 전력 가격을 80원으로 묶어버리면 저 DSCR이 1.0 아래로 뚝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술적으로 이 사업은 벌어들이는 돈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는 말 그대로 부실 상태에 빠진다는 걸 의미해요. 자, 이렇게 되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느냐? 문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새로운 재생에너지 사업에 돈을 빌려주려는 곳이 아무도 없게 되겠죠. PF 시장이 얼어붙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대출해준 돈은요. 은행 입장에선 그냥 썩어가는 부실 자산이 돼버리는 거고요. 결국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생태계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금융시장의 충격은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문건에 따르면 이 쇼크는 이제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그리고 우리 수출 산업으로 고스란히 엉겨붙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리백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이제 우리 제품은 100% 재생에너지로만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캠페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 기업들한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이 딱 끊겨버린다? 이건 곧 수출길이 막혀버릴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문건이 예측하는 연쇄 반응 시나리오는 정말이지 섬뜩할 정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1단계,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이 멈춥니다. 2단계,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아리백 기업들이 국내에서 녹색 에너지를 구할 방법이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단계, 아리백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장을 통째로 해외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4단계, 대한민국의 일자리와 투자가 사라지고 경제 성장 동력이 꺼져버리는 거죠. 에너지 정책 하나가 우리 일자리 문제로 직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장 몇 개가 해외로 나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의 수출 경제, 그 산업 기반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텅 비어버릴 수 있다는 정말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금융위기, 산업위기를 넘어 이제 이야기는 이 문건이 경고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향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전체의 불이 꺼져버릴 수 있다는 국가적인 정전 사태의 가능성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더 커브, 즉 오리곡선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프 모양이 꼭 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낮에는 태양광 발전이 막 쏟아지니까 전기가 남아 돌아서 수요가 푹 꺼졌다가 해가 딱 지는 저녁이 되면 모든 집에서 불을 켜니까 수요가 갑자기 하늘로 치솟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엄청난 널뛰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전력망 운영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바로 여기서 유연성과 경직성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문건의 주장은 이래요. 전력 수요가 널뛸 때 필요에 따라 빠르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유연한 발전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재생에너지처럼요. 그런데 이런 유연한 발전원은 싹 사라지고 한번 켜면 끄기 어려운 경직된 원자력만 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망이 이 수요 변화의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인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이 문건이 제시하는 궁극적인 공포입니다. 이 경직성 때문에 전력망 관리에 실패하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암흑에 빠지는 그런 파국적인 대정전 사태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80원이라는 약속이 불러올 파장이 경제나 전력망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료는 이게 우리 사회 전체, 특히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850만.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문건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을 통해 노후 자금이나 추가 소득을 얻고 있는 은퇴자와 농민들의 숫자라고 합니다. 추상적으로만 보이던 에너지 정책이 갑자기 수백만 명의 생계와 노후 계획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순간이죠. 결국 이 문건이 경고하는 위기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요.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게 돼서 제2의 요소수 사태를 겪을 수도 있고요. 탄소 국경세 때문에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기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농촌 지역은 세수가 줄어서 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국가 기후 목표 달성도 실패하게 될 거고요. 결국 80원이라는 이 정책 하나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분야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는 게 이 경고의 최종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문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정말 무게감 있는 한마디죠. 결국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눈앞의 에너지 비용을 맞추는 것과 우리 미래의 안보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에 대해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